조선의 입맛을 사로잡은 고추. 고추는 어떻게 한반도로 건너왔는가? 1492년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하고 원주민들에게 진귀한 작물들을 소개받는데, 여기에는 옥수수, 감자, 토마토, 호박, 땅콩, 해바라기, 고추와 같은 작물이 있었다. 이 중 유럽으로 온 고추는 붉은 후추로 불리며 은과 동일한 무게로 교환하는 등 값비싼 향신료로 여겨지기도 했는데, 이것이 16세기 중엽에는 포르투갈 상인에 의해 일본 규슈 지방으로 전파된다. 당시 일본은 서양과의 교역을 통해 여러 문물들을 접하고 있을 때였다. 하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일본은 하나로 통일된 국가가 아니어서 서로 분열되어 있었고 생활 모습도 지역마다 차이가 많았다. 이런 시기에 규슈 지방 상인들은 일본 본토보다는 조선의 외관에 먼저 고추를 팔았다. 다만 당시 조선에 들어온 고추는 식재료가 아닌 독성이 강한 독초 정도로 인식되었던 것 같다. 반면 일본에서 고추는 조선에서 유래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다. 규슈 지방에서 한반도 남부로 전래된 고추는 혼슈 지방으로 보급되진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임진왜란이 발발해 조선의 동래성, 울산성에 들어온 외병들은 난생 처음 고추를 접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본에서는 고추의 유래를 두고 블로쿠노 에키 당시 가토 기요마사가 조선에서 고추를 가져온 것이다. 1604년 조선에서 고추가 전래되었다. 라는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조선에서 가져왔다고 해서 일본에서 고추는 고려 후추로 불리기도 했다. 최초의 고추는 독초로 인식되었다. 고추를 처음 접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사실 고추를 최초로 먹은 신대륙 원주민은 대단히 용감한 자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도 그럴 것이, 단맛을 내는 식물은 독을 가진 경우가 거의 없지만 독이 있는 식물들은 대부분 쓰거나 매운맛이 강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이 매운 고추를 먹었다면 강심장임에 틀림없다. 이런 이유로 고추를 받아들일 당시 조선과 일본 양국 모두에서 기피 대상일 수밖에 없었으니 일본의 경우 이런 기록이 있다. 고추를 많이 먹으면 몸이 뜨거워져서 종창이 생기고 여자들은 낙태가 될 수도 있다. 또 이런 근거 없는 속담도 있었다. 고추를 먹으면 대머리가 된다. 이가 빠진다. 조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1604년 작성된 지봉유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 고추는 남쪽 오랑캐로부터 온 남만초, 외계자로 불리고 있으며 강한 독이 있어서 소주에 타서 먹은 이들이 여럿 죽었다. 화학무기 재료로 쓰인 고추. 임진왜란 때 기록을 보면 고추를 외병들이 무기로 썼다는 야사가 나온다. 과연 사실일까? 과거의 기록에는 과장이 많지만 실제로 고춧가루는 19세기까지 화학무기 소재로 사용되었다. 19세기 문헌에는 전장에서 고추를 태운 매운 연기를 날리거나 얼굴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방법으로 활용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또 유럽에서는 고춧가루를 탄환 앞에 재어놓고 탄을 발사해 확산을 시켜 적군의 눈을 아프게 하는 일종의 무기로도 사용되었다. 지금도
시위 진압용으로 고춧가루 스프레이가 쓰이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화살 앞에 그것을 바르거나 화약을 만들 때 함께 섞어 썼다는 기록도 있다. 그런가 하면 고추의 본고장 잉카에서는 고문용으로 고추가 쓰였는데 고춧가루를 성기에 발랐다고 한다. 안성기 말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조선에서는 17세기에 사용된 비몽포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비몽포는 유황이나 독초 등을 적진에 날려 가스를 발생시켜서 적의 움직임을 둔화시키려는 목적에서 만든 무기인데, 이때 독성 물질로 쓰였던 것들 중 하나가 고춧가루였다. 고춧가루는 아니지만 행주대첩 당시 흥미로운 기록이 있다. 전투 막바지 조선군의 화포와 화살이 동인하기 시작하자 밀려드는 왜군에 맞선 승병들은 잿가루를 뿌리기 시작했다. 이는 사전에 재가 든 주머니를 휴대하게 했다가 무기가 떨어질 즈음 적들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접근하기 어렵게 재를 뿌리도록 미리 준비한 방침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방법은 효과가 있어서 500여 명의 승병들이 동시에 뿌린 잿가루로 왜군 조총수들은 조준이 어려웠고 진군이 더뎌졌다. 뿐만 아니라 잿가루가 넓게 피어오르며 멀리서는 대군이 몰려오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을 일으켜 적들에게 큰 혼란을 주었다고 한다. 한편 일본 사람이 쓴 조선 개화사에 나오는 내용은 이렇다. 임진왜란 때 조선인들을 독살하기 위해 일본인들이 고추를 가져왔다. 하지만 조선인은 일본인들과 체질이 달라서 오히려 그 맛을 즐기게 되었다. 언제부터 고추를 먹게 된 것인가? 임진왜란 이전에 쓰인 기록에도 고초라는 낱말이 나오기는 한다. 하지만 이것은 전초, 후추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고추가 등장하지 않았던 시절 매운 김치는 주로 산초가루를 이용해 만들었다. 사진은 17세기 중엽 영남지방에 살던 4대 부가의 김치 만드는 방법인데, 특이한 건 당시 김치에 육류가 가미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에 산초가루를 뿌렸는데, 그렇게 하면 매운맛도 났고 꿩고기의 노린내도 없애줬다고 한다. 꿩과 오이로 만든 꿩김치의 모습이다. 그런데 17세기 중엽이라면 고추가 유입된 지 100년도 더 지난 시기인데 여전히 산초가루를 사용하면서 고추를 사용했다는 기록은 없다. 정말 그러네? 당시만 해도 고추는 관상식물로 길러질 뿐이어서 17세기 초에 나온 지복유설에도 고추는 음식이 아닌 화훼 부분에서 소개되고 있다. 그러던 고추가 식재료로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18세기부터였으니 고추가 들어오고 나서 무려 150년이 지난 후였다. 다만 당시의 고추는 붉은 고춧가루가 아닌 시퍼런 통고추를 그대로 김치의 식재료로 사용했다는 게 오늘날과는 다른 점이다. 어째서 18세기부터 고추를 소비하게 된 것일까? 18세기부터 대체 어떤 이유로 고추를 식재료로서 사용하게 됐는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17세기 후반 소빙기 영향으로 소금 제조가 힘들어진 탓이라는 주장이 있다. 소금이 귀해졌기 때문에 음식을 장기 보존하기 위해서 고추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18에서 19세기 사람들이 즐겨 먹던 대표적 김치에는 오이소박이, 총각김치, 깍두기, 동치미 등이 있는데 여기에 고춧가루를 넣었더니 마치 봄이 온 듯 신선하다 라는 표현을 사용한 글이 있다. 즉 고추가 향신료 외에 방부제로서 사용되었던 것이다. 고추 이전에 이런 소금 대용의 방부제 역할은 산초가 주로 담당했지만 고추가 식재료로 사용되면서 산초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고추는 산초처럼 힘들게 채집할 필요 없이 밭에서 재배가 가능한 작물이기도 했다. 또 다른 주장은 이 시기 보편화된 이양법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다.
18세기 조선은 이양법으로 쌀 수확량은 급증하고 비례적으로 조선인들의 밥 소비도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당시 쌀 문화권에서 조선 사람들보다 밥을 많이 먹는 민족도 없었다. 때문에 많은 밥 소비가 더 맵고 짠 반찬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이 시기 두드러지는 신분 질서의 붕괴로 양반이 급증하면서 음식 소비 패턴에 변화가 왔다는 주장도 있다. 궁중에서 보이는 고추에 대한 기록. 보수적인 왕실에서는 고추의 사용을 기본적으로 꺼려해서 구한 말 때까지 거의 고추를 사용하지 않았다. 다만 만두 속에 고추를 넣고 청포채 등을 만들 때 붉은색의 데코레이션 용도로만 쓰였을 뿐이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고추 마니아가 있었으니 실록을 보면 18세기 중엽인 영조 연간에 고추장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하루 두 끼 2찬의 검소한 식단만 고집했던 영조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내가 꼽은 밥도둑은 송이버섯, 전복, 꿩, 그리고 고추장이다. 18세기 후반 정조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미나리는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제맛. 일본에서 고추가 대중화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18세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고추를 먹기 시작한 조선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고추가 전파된 이후에도 이전과 큰 변화가 없었고 그저 관상용으로만 소비가 있었을 뿐이다. 에도시대에 쓰인 고추 도감에는 50여 종의 다양한 고추가 그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재료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니 의문이다. 이에 대해서 당시 일본인은 조선과 달리 육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사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육류를 섭취해와서 고추뿐 아니라 후추 등의 소비도 많았다. 하지만 불교를 숭상하던 일본인들은 근세 들어서도 여전히 생선을 제외한 육식을 금했기 때문에 후추나 고추 등을 쓸 이유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일본의 에도 지역에서만큼은 고추가 식재료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외식 문화가 발달한 에도의 특성상 국수 전문점이 많았는데 당시 에도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외식으로 끼니를 때웠음. 이때 메밀국수의 소스로 고춧가루가 널리 애용됐기 때문이다. 당시 고추를 팔러 다니는 상인들의 모습이다. 고추 모양의 고춧가루 통을 든 상인들의 모습이 재미있다. 하지만 일본은 지방 분권적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전국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그렇더라도 조선시대 고추는 보편적이진 못했다. 16세기 중엽 일본에서 고추가 들어와 처음에는 독초로 여겨지다가 17세기에는 관상용, 18세기부터는 식재료로서 쓰이지만 그렇다고 고추가 대중적으로 사용되지는 못했다. 대중적으로 사용된 것은 1970년대부터였으니 불과 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수확량이 적었기 때문이다. 16세기 일본에서 전래된 재래종 고추는 크기는 현재 고추의 60% 정도였고 열매 수도 30% 정도였다. 여기에 병해에 약했고 습한 우리나라 식생에는 잘 자라지 못했다. 지금도 고추는 비가 오면 매운맛이 뚝 떨어지는 작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식생에는 잘 맞지 않는 작물이라고 한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고추는 농약으로 코팅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시간이 지나 농약이 다 날아가고 씻고 말리기 때문에 잔류농약 걱정은 별로 없다. 그래서 당시 고추는 매우 비쌌고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류층에 제한되었다. 후추는 고추보다 더 비싸서 진짜 상류층 아니면 먹기 힘들었음. 오죽했으면 당시 속담에 이런 것도 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창고 열쇠는 줘도 고추장 단지는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고추 소비는 해방이 되고 나서 차츰 늘어났지만 당시까지 더 급했던 것은 감자, 고구마, 옥수수 같은 식량 작물이었지. 조미 식재료인 고추는 아니었기 때문에 좀처럼 공급이 크게 늘어나지 못하다가 소득 수준이 개선되고 농촌의 포장도로가 닦이는 70년대 중반부터 상품 작물을 주로 생산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영농농가가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고추 산업이 활성화되어 현재 고추는 우리나라 채소 작물 중 수출과 내수 모두 1위를 차지하는 작물이다.